맞아요. 오늘 실장님하고 대화를 좀 나눌 건데 제가 안태홍님의 본부에 왔으니까 네. 안태홍님 옷을 좀 입고 해도 될까요? 네, 뭐 마음에 드시는 걸로.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죠. 네.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이 바로 있죠. 마치 어제 봤던 것처럼 이 가죽 자켓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장안동에 있는 듀펠센터에 왔습니다. 오늘 안태옥 디렉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저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사실 저한테는. 네, 제가 되게 여태까지 100분은 넘게 인터뷰를 해본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저 인터뷰가 아니라 뭐 안태홍님이 쌓아온 레거시들을 보는 자리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미리 와가지고 여러 가지 옷도 입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또 얘기 나눠보려고 자료도 준비를 해왔고 이러는데 안지는 너무 오래됐죠, 실장님은.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뭔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거는 근래에서부터 시작이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실장님은 어떤 업계에서는 좀 디자이너의 디자이너 같은 느낌도 있었고, 좀 하고 계시는 브랜드도 브랜드의 브랜드 같은 느낌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존재였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도 뭐 인터뷰 요청 드릴 때도 어려운 존재였고, 뭐 알게 모르게 그랬습니다. 지금 10년, 15년 넘게 한 15년 정도 됐나요, 브랜드가? 네, 저희 브랜드가 시작된 지는 이제 15년 정도 됐고. 15년 정도 한 브랜드를 이렇게 한국에서 이끈다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15년 동안 어떤 개인이 이 정도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5손가락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대기업 자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렇게 해온다는 것 자체가 한국 브랜드로서는, 한국 굳이 붙여야겠습니다. 한국 브랜드로서는 어떤 되게 남을 만한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가까이 했던 브랜드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제가 한 번도 입어본 적도 없고, 뭐 직접 보러 온 적도, 보러 온 적은 있었구나. 네, 직접 구매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예전에 와서 실제로 이 모자 너무 좋아해서 컬러별로 다 구매를 했잖아요. 근데 일본 여행 갔을 때도 이 모자만 쓰고 가서 계속 썼었고, 브이로그 보면 계속 이 모자만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나랑도 되게 접점이 있는 브랜드구나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실장님의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서 복각을 하는 브랜드다, 여기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군요. 네, 여기는 그냥 옷을 실제로 보지 않고 블로그만 보고, 뭐 인스타그램 활동도 많이 안 하시니까 봤을 때 내가 아메카지나 아메리칸 캐주얼 장르를 그다지 뭐 깊이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복각하는 브랜드라고 했을 땐 덜컥 겁이 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근데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풀리더라고요. 어떤 복각보다는 나름대로 어떤 아카이빙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브랜드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고 계시는 브랜드가 3개 정도가 있는데 브랜드 3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브랜드가 이제 스펙테이터라는 브랜드고, 아마도 그 브랜드로 제일 그래도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브랜드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가 제가 딱 30살이 되는 해였는데, 어릴 때 꿈도 제가 30살에 브랜드를 시작하는 거를 목표로 했었고, 근데 제가 어릴 때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30살에 제가 되게 완성이 되어 있을 줄 알고 30살에 짠! 하는 브랜드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30살이 됐을 때 제가 너무 완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하려고 했던 브랜드는 원래 하나였어요. 안태옥이라는 브랜드. 안태옥이라는 브랜드를 하기에는 제가 너무 완성이 안 되어 있어서 완성이 되어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저라는 안태옥을 6개로 쪼갰고, 그 쪼갠 것 중에 제가 시작으로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게 이제 스펙테이터여서 스펙테이터라는 브랜드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각각 브랜드의 특징이 좀 있나요? 다른 점이라던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던가. 일단 스펙테이터는 제가 완성이 안 돼 있던 상태라고 믿었던 그때 안태옥의 브랜드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저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좋아했던 아카이브에 대해서
연구를 그나마 제일 오래 했으니까 그거를 베이스로 안테옥의 해석을 담아서 1번부터 100번까지 100가지 디자인의 아카이브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한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이 100가지 디자인으로 앞으로 나올 챕터, 앞으로 나올 브랜드에 대한 어떤 토대를 만들어서 고객들이 제가 나중에 다른 브랜드에서 어떤 걸 하더라도 아, 얘가 과거에 이런 걸 했으니까 이거의 연장선으로 이게 나온 거구나 라는 흐름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한 어떤 뿌리를 만드는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빈티지, 뭐 밀리터리, 그다음에 뭐 여러 과거의 옷들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복각이라고 오해하실 만한 그런 포인트가 이제 저는 오리지널의 멋있는 포인트들은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옛날 옷들의 멋있음은 사실 그 옛날 옷이 아니면 그 특유의 분위기를 흉내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제 아무리 복각을 잘해도 그때의 그 분위기, 그때의 공기, 그때의 어떤 물 이런 게 아니면 어차피 그렇게 안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복각을 하는 거에서는 애초부터 나는 관심이 없었고 그치만 그 과거의 것들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분위기와 완성도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반대쪽의 안테옥은 저는 빈티지라고 해서 무조건 예쁘다라고 하는 그 풍토도 싫었거든요. 이거 솔직히 안 예쁜데 그냥 50년 전부터 있었던 디자인이라서 사람들이 다 그냥 클래식이고 예쁘대.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반감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클래식이라서 무조건 예쁘다가 아니라 솔직히 안테옥이 봤을 때 안 예뻐 하는 것들은 다 과감하게 틀어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밸런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새로운 실루엣과 이런 걸로 만들어내서 과거의 것을 베이스로 했지만 그 완성도를 위한 특유의 분위기는 가지고 오되 디테일은 다 바꾸고 새로운 해석을 넣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스펙테이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스펙테이터가 빈티지 옷이랑 비슷한 느낌 있는데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사실 너무 좋고 왜냐면 실제로 그걸 담았으니까. 근데 또 이거 좀 옛날 거랑 다르지만 뭔가 더 멋있네 라고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 해석이 100%에게 다 예쁘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 자신은 이걸 예쁘다라고 확신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제 해석이 누군가가 뭐야 안테옥 과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주머니 많이 넣었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뭐 이해가 너무나 되는데도 저는 그게 예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으니까 제 주장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챕터 2로 생각했었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제 올리브 드랩 서비스라는 브랜드는 그 스펙테이터에서 했던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완성도와 퀄리티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스펙테이터에서 10년 넘게 퀄리티의 기준이란 무엇인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별로인 건지를 제안을 하고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사람들한테 좀 재밌는 이렇게 변형이 돼서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제가 오마주도 해보고 제가 뭐 이건 좀 재밌었는데 제가 한번 카피를 한번 해봤어요. 실험적으로. 네. 그치만 이거 카피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카피라고 얘기 안 하고 카피하는 사람과 카피라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의 카피가 어떻게 틀린지도 보여드리는 실험을 해봤었고 그리고 ODS 안에서 제가 조그만한 스피노프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게 올비스라는 브랜드인데 올리브 드랩 서비스의 철자를 약간 섞어서 리바이스의 뉘앙스를 낸 브랜드 이름이 올비스예요. 디자인은 리바이스와 전혀 똑같지 않지만 그 리바이스 특유의 탭과 어떤 제가 여태까지 좋아했던 그리고 모아왔던 그 리바이스들의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얻은 것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조그마한 데님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리바이스에서 제재가 들어왔어요. 오. 와. 그래서 근데 그거 대단한데? 작게 하고 있는데 리바이스에서 알고 그렇게 한 거는? 그건 좀 희한해요. 대단한데? 리바이스가 특허 깡패예요. 디즈니 같은. 네.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다 소송 걸어요. 입생로랑에도 걸고 뭐 조금이라도 자기네 청바지와 미세하게 유사한 게 있으면 일단 소송 걸어요. 뭐 레드탭이라던가 레드탭이 아니라 블랙탭이어도 걸어요. 주머니 옆에 네모가 붙어 있으면 그거 리바이스 특허예요. 오. 뭐 아무튼 그래서 특히나 그 리바이스를 따라서 복각하던 일본 브랜드들 그래서 탭 다 없어지고 이 아큐에이트 스티치 다 없어지고 동물 2마리가 좌우로 끄는 듯한 그림 있는 거 다 없어요. 원래 뭐 그걸 패러디에서 많이 했잖아요. 패러디에서 뭐 돼지가 옆으로 끌고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그림 다 없어졌어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선례가 원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워낙 그냥 조그만하게 브랜드 안에 브랜드를 그냥 어떻게 보면 패러디 브랜드처럼 만든 거고 한 거니까 뭐 없을 줄 알았는데 김현장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리바이 스트라우스 대리 이제 코리아를 거친 게 아니에요. 바로. 네. 리바이스 코리아한테 제가 연락했더니 자기네들은 그런 사실이 없대요. 뭐 아무튼. 와. 네, 그래서 리바이스를 이렇게 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했으니까 리바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도 올리브드랩 서비스에서 실험을 해보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라프 시몬스 제가 갖고 있는 아카이브 중에 되게 소중한 아카이브가 있었는데 이거를 똑같이 만든 다음에 이거 똑같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뭐 근데 뭐 그때 재밌는 일도 많았죠. 막 댓글 부대들 막 와가지고 그때 진짜 반응이 어땠나요? 너무 궁금한데? 반응이 좀 갈렸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게 페이크라고 말을 하고 시작한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품 품명에 페이크 RS 자켓이라고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이거 페이크 뭐 라프 시몬스 자켓. 네, 뭘 카피한 거다라는 오리지널 사진도 했고 근데 뭐 윤리적으로 이게 뭐 말이 되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부터 아니면 뭐 무슨 20년이 다 지난 디자인인데 뭐 그런 거 어차피 없다 이건 진짜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거다 그렇게 뭐 생각해 주신 뭐 제 마음은 그런 거죠. 제 마음은 그런 건데 뭐 오마주다 뭐 예를 들어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오마주죠. 그치만 페이크라는 거를 아무튼 저 똑같이 만들었어. 똑같이. 그래서 뭐 라프 시몬스한테 이 사실을 본사에 이메일로 보내겠다. 어쨌거나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뒤인가 라프 시몬스가 브랜드 이제 정한 게 안 한다고. 그것도 참 희한하게 그랬었어요. 뭐 아무튼 그러니까 올리브드랩 서비스는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옷에 대한 완성도는 토대를 다 깔아놨으니 거기에 더 재밌는 이런저런 실험,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실험도 있지만 어떤 고객들한테 이런 건 뭐야, 이런 게 카피고 이런 게 오마주고 또 이런 어떤 패션에 대한 어떤 좀 티키타카가 오갈 수 있는 좀 이슈가 있는 것도 제가 해보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해보겠다. 그래서 조금 클래식 아니면 어떤 정통적인 거에 대해서 모든 제품마다 사실 다 반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저의 그런 저항 정신을 좀 더 보여주는 브랜드가 올리브드랩 서비스.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여기에 찾아오시거나 아니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네. 그분들이 네.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어떤 체계적이고 그 안에서 생각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는 브랜드와 옷들인데 그 안태옥 실장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옷을 입어주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런 건 다 상관이 없나요? 제 솔직한 마음은 당연히 그런 의도와 이런 디테일이 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를 즐겨주시고 이해해주시면 당연히 너무 재밌죠. 너무 즐겁고. 그치만 옷이란 건 사실 그렇게 되진 못하잖아요. 옷이란 건 사실 보시는 분들이 직관적으로 이거 마음에 드네? 라고 했을 때가 사실은 더 그게 사실 패션이 소비되는 거의 정석인데 저는 이게 왜 이걸 이렇게 했지? 이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잘했다, 재밌다.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제 마음은 저희 옷을 보시는 소비자분들도 저는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입었는데 멋있어 라고 해주시면 좋겠지만 제 마음은 사실은 다 더 얘기해가지고 저기 이거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멋있는 건데 그래서 진짜 1대1로 다 대화하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블로그를 10년 넘게 아직까지 그대로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아직도 저는 제가 블로그에 2009년인가에 썼던 첫 글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안태욱이라는 사람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재밌어서 블로그 2009년 거부터 정주행했다 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셔요. 아주 드물게. 근데 사실 옛날에 썼던 글들 보면은 정말 막 오글거리고 정말 토하고 정말 최악의 중이병 글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운데도 사실 고치거나 지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게 그냥 저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써주신 고객님들의 그 추억의 글들도 다 그대로, 그러니까 지우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저는 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고 이렇게 즐거우니까 고객분들이 이렇게 댓글로 이건 뭔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이만큼 여쭤보시면 제가 댓글 이만큼 다는 경우는 많거든요. 저는 설명하는 게 되게 좋아요. 재밌고. 물론 시간이 없어서 조금 바로바로 답을 못 드릴 때도 많이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그 옷의 의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는 여전히 블로그에 계속해서 그 옷 아래에 달려있는, 어떤 거는 막 1000개가 넘게 달려있는 아이템도 있거든요. 그것도 계속해서 다 해드리고. 이미 다 판매가 끝난 아이템인데. 판매가 다 끝난 아이템인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왜 질문하시는지는 중고 매물을 사시려고.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매장에 걸려있는 새 옷이 판매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중고 매물로라도 그거를 구매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네. 저는 더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걸로 소통하는 게 여전히 즐거워요. 안태욱 실장님이 만드시는 옷이요. 네. 옷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취미로 옷 사는 거 좋아하고 잘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은 선뜻 다가가기 무섭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렇진 않겠죠? 오히려 그럼 반대로 네. 저는 옷에, 그러니까 제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되게 쿨하고 되게 재밌고 즐겁고 이런 옷은 저는 잘 못해요. 잘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잘 만드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요.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제가 만든 옷을 사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구매하셔도 된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질문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몰랐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래서 회장님 몰래 네. 한 7, 8벌 정도 옷을 입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신제품들을.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입었고, 사이즈도 미디움도 입었다, 라지도 입었다, 스몰도 입었다 했어요. 제 나름대로 이 사이즈가 이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옷은.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의 의도와는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입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입어본 건데 그냥 그 사진들을 좀 보면서 네. 어떤 의도가 담겨있는 옷이고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이번 시즌 옷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재밌게 네.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그럼 같이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입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 바지는 뭐예요? 이게 바지가 네. 데님인데 묘하게 광택이 있는 데님이더라고요. 그러면 예전 시즌 데님인가 보다. 예전 이게 시즌. 바로 아까 그 리바이스에서 욕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리바이스한테 결국 제재가 들어와서 응. 올비스라는 브랜드는 응. 없앴고, 응. 왜냐면 올비스가 리바이스랑 너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올비스는 없앴고 결국 브랜드 이름을 폴스로 바꿨어요. 콜스. 폴스. FOLS. 그게 꺼져 리바이스 이렇게 쓴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데도 리바이스 사시잖아요. 저는 리바이스 지금도 너무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올비스가 부셔지고 난 다음에 생긴 브랜드 이름으로는 폴스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정석적인 스타일이죠. 음. 근데 제가 이거를 입어보고 느꼈던 거는 네. 일단은 저한테는 실루엣이 좀 낯선 실루엣이었어요. 바지가. 바지 같은 경우에. 근데 밑단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허리를 네. 어디쯤에 위치시키느냐가 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굉장히 많이 내려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많이 내려 입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평소에 내려 입는 것보다는 조금 더 축혀 입고 진짜 근데 많이 내려 입으시네요. 저는 엄청 많이 내려 입어요. 거의 그 생식기 근처까지. 그러니까 약간 저스틴 비버 느낌인데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게 편해요. 정말요? 왜냐면 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힙합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그때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뭐. 저도 힙합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계단 올라갈 때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서 그쵸, 살짝 올리면서 살짝 그죠, 그죠. 올리면서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이 스웨이드 트러커는 타이프 이거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원단 뭐 이런 건 당연히 말할 필요가 없고 네. 어떤 떨어지는 라인이나 이런 음. 것들이 너무 편한데도 예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음. 근데 간단한 스타일링이잖아요. 청바지에 반팔티에 스웨이드 트럭하니까. 네네네. 근데 어떠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요? 그래야 재밌으니까요. 근데 네. 이제 저를 원래 아시는 분이면 제가 어떻게 저는 남이 입은 옷에 대해서 코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평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평가 말고 네. 평소에 뭐 네. 예를 들어서 네버그린 스토어에서 만약에 룩북을 찍는다면은 네. 절대 이렇게 안 입히실 거죠. 그러게요. 뭐 이렇게 이 아이템의 룩북 컷을 보면 사실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위에 이 자켓이 그 아이템 이름이 팻 트러커 자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상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한 미국의 트럭 운전기사 아저씨인데 되게 비만인 거예요. 150에서 한 200 정도. 그런 아저씨가 입었던 자켓을 만약에 내가 입는다면 어떤 실루엣이 될까를 상상해서 옆으로 확장시켜 놓은 그래서 실제로 어깨도 많이 드랍이 되잖아요. 네. 어깨가 많이 드랍이 되면서 품도 실제로 많이 커요. 근데 이런 실루엣으로 이런 타입 2의 트러커 자켓은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실제로 뚱뚱한 분이 입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보통의 체형분이 이런 오버사이즈,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뭐 최근 몇 년의 오버사이즈 트렌드는 저는 그거를 따라간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사이즈에 대한 실험으로 이걸 접근한 거라 제가 생각하는 오버사이즈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템 자체의 완성도나 실루엣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생각을 하지만 이 옷을 어떻게 입으시냐에 따라, 그러니까 어떻게 입으시느냐는 전혀 관심 밖이에요. 그래서 저는 석종님이 이렇게 입어주셨다면 저는 너무 좋고 감사하고 이걸 이렇게 연출했구나, 이게 정답인 거예요. 지금은 많이 안 여쭤보시는데 옛날에는 이거 어떻게 입어야 돼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정말 거기에도 죄송스럽게도 칼같이 이거는 고객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밑에 뭐 어디 브랜드 유니클로에 뭐를 입던 아니면 뭐 하이엔드 럭셔리에 무엇을 입으시든 이것은 고객님의 마음이고 거기에 절대 정답은 없고 틀렸다 없으니까 무조건 스스로 결정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히려 과제를 내드리는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남의 어떤 착장이나 코디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아예 이 뇌 속에 그거 생각하는 그게 없어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객님들이 오시면은 네. 그때도 제가 살짝 고객님 응대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네. 사이즈를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스몰, 미디움, 라지 어떤 게 네. 잘 어울리냐. 네. 근데 저는 되게 넘나들거든요. 뭐 30 바지를 입을 때도 있고 36을 입을 때도 있고 약간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바지는 크게 입었을 때 예뻐. 이 바지는 딱 맞게 입었을 때가 예뻐가 네. 있기 때문에 넘나드는데 보통 사람들은 나는 허리 30이 입으니까 32 주세요라는 느낌이잖아요. 실장님이 하시는 브랜드들은 어떤 그런 게 정해져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거를 봐주시는 분들께서 그런 부분도 좀 그 생각에 어떤 변화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결정을 해드려야 되는 분들은 그냥 제가 해드려요. 왜냐면 너무 괴로워하시니까. 진짜 그런 거는 제가 해드리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좋습니다 해주시면 그분도 약간 안심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12년 전에 만들었던 옷이던 4년 전에 만들었던 옷이건 제가 어떻게든 다 고쳐드려요. 고장이 나면. 그냥 옷이란 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뭐 이렇게 갑자기 막 나이키를 하다가 팍 찢어졌다 뭐 이런 것까지는 복구가 안 되지만 보통은 뭐 제조일로부터 뭐 판매일로부터 얼마 이내 아니면 뭐 유상 수선이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희도 물론 수선에 돈이 많이 드는 경우는 조금 금액을 받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옷을 오래 입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웬만하면 다 무료로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저 진짜 평소 안 입는 스타일. 네. 셔츠에 바지. 그냥 거기에 MA1. 그리고 안경. 오. 저는 네.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그루버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고 네. 제가 그때 라보떼 얘기도 했었잖아요. 첫날. 네네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멋있는 브랜드들하고 콜라보를 했는데 네. 뭐 그것들이 많이 안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되게 많은 사람들은 다 알려졌으면은 네. 훨씬 더 어떤 이미지 업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멋있는 작업을 하는 브랜드다라는 거를 알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사실 그루버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라보떼는 몰랐습니다. 아무튼. 네네네.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안경 브랜드를 하고 있지만 다른 브랜드의 안경 한번 써봤네요. 그루버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아, 그쵸. 네, 저도 굉장히 그루버 초창기 때 안경을 갖고 있고 일단 어차피 이 안경은 다 팔렸습니다. 재고는 없지만 정말 저희 브랜드를 좋아해 주시고 또 안경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구매를 해 주셨지만 아예 이 협업 자체를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건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이런 브랜드랑 컨택을 할 때는 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도 우연찮게 또 어떤 연이 닿아서 뭐 그렇게 됐는데 진짜 우연하게도 이 그루버의 대표님도 저희 브랜드를 알고 계셨대요. 우와. 좀 신기하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일본의 뭐 편집 매장이나 이런 데 가서 뭐 빔즈나 이런 데 숍에서 일한 스태프들도 가끔 스펙테이터 브랜드를 알아보시는 분도 계세요. 오. 저희가 판매를 하진 않지만 그런 것처럼 우연찮게 알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어떤 소개를 부탁드려서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알고 계시니까 정말? 너무 쉽게 되네. 네, 너무 일이 쉽게 잘 풀렸고 그루버 대표님은 저희 스펙테이터 브랜드를 되게 대단한 브랜드로 알고 계신 거예요. 대단한 브랜드지. 그 정도 아닌데 네. 한국에서 되게 그러니까 되게 커다란 브랜드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고 계셔가지고 좀 뭐 진실을 알게 되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더더군다나 성사가 잘 됐고 이 첫 번째 안경이 뭐 이제 리미티드로 만들었지만 100개밖에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쵸. 근데 그 100개는 지금 저희가 아카이브로 보관하고 있는 거 빼고는 사실 전부 다 판매가 됐고 2탄이 오. 2탄이 지금 지금 그 그루버 대표님이 너무 빨리 해주셔가지고 일본에 있는 안경 하우스 브랜드랑 국내에 있는 패션 브랜드랑 콜라보한 역사는 아예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 네, 제가 알기로도 처음인데 근데 첫 번째 반응이 너무 좋았다는 걸 아시고 그루버 대표님들도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탄 얘기는 저희가 이제 계속 미팅하면서 천천히 하고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너무 빨리 지금 그래서 다만 결과물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다음 후속 작업이 디자인은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고 지금 이제 목업 작업에 이제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그루버에서 안경 나오는 그 작업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쵸. 최종 결과물이 고객들한테 언제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두 번째 협업 제품도 지금 아주 재밌게 순항 중이다. NA1을요. 네. 시장에 만드시는 것 중에 인기가 되게 많은 아이템으로 알고 있는데 NA1 되게 많이 만드셨죠? 그쵸. 만든 지도 오래됐고 진짜 꾸준히 만들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되게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잖아요, NA1이. 네. 정말 그냥 뭐 되게 작은 브랜드도 만들고 큰 기업에서도 만들고 NA1은 겨울에 내내 사랑받는 아이템인데 네. 실장님이 만드시는 NA1의 좀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첫 번째로 좋아하는 점은 오리지널 군복의 MA1에서 좋아하는 점은 너무너무 아이코닉한 아이템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원단 너무 좋고 지금의 나일론은 그걸 잘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MA1을 비롯한 그 당시에 만들었던 나일론들이 다 특유의 질감이 있는데 그때 만들어졌던 완성도, 그때 만들어졌던 원단의 그 퀄리티 그리고 그 디자인의 아이코닉함 다 너무 좋은데 전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실루엣이 좀 어렵다. 그쵸. 물론 GD가 입으면 멋있고 석종님도 멋있게 연출할 수 있고 누구나 오리지널만이 갖고 있는 그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실루엣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사실 멋있어요. 옷 자체가 멋있으니까. 그치만 저는 그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라인은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복각 브랜드들이 당연히 잘 만들고 있죠. 뭐 버즈릭슨, 뭐 무슨 맥코이 다. 근데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옛날 특유의 그 실루엣? 네, 소매가 차렷하고 있는 저는 이 소매 패턴이 좀 싫어서 저는 최대한 둥글게 만들고 어깨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그리고
뭐 기장이나 이런 건 제가 때때로 시즌에 따라서 조정하긴 하는데 또 너무 짧은 건 전 또 그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고 근데 예전 MA1은 진짜 짧았어요. 왜냐면 서양인들의 이 체형. 체형이 다르다 보니까 진짜 주머니를 이렇게 넣어야 할 정도로 정말 그런 스타일도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루엣, 패턴, 그리고 흐르는 이런 모양 같은 거를 저는 제가 원하는 걸로 바꾸고 오리지널에서 멋있었던 어떤 특유의 그 밸런스? 이런 것들 정도는 제가 이건 오리지널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짬뽕이기 때문에 저는 제 옷에 대한 오리지널리티나 이런 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안테옥의 오리지널리티가 이 MA1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록 베이스가 MA1이라는 유명한 아이코닉한 아이템이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저만의 플라이트 자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복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포인트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오리지널에서 갖고 있는 그 매력도 저는 여기에 충분히 담아내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에 있는 게 저는 제 제품이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방금 실장님께서 그 네. 나일론의 퀄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옷을 만드실 때에 네. 그 퀄리티가 좋다 안 좋다의 기준 그리고 실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퀄리티는 네. 어떤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냐면 제가 너무 그게 답답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쵸.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사람들이 퀄리티가 좋네 마네 뭐 근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여튼 뭐 좋네 마네 이번 단이 좋네 마네 이 얘기 할 때마다 좀 솔직히 이제는 좀 지긋지긋하거든요. 저는 그것들이. 근데 뭐 어떤 면에서 이게 실제로 좋은지 안 좋은지 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인지도 잘 모르겠고 뭐 되게 기준도 애매한 것 같고 뭐 되게 막 아무튼 그런 퀄리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조금 뭔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조금 그 실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퀄리티에 대한 기준이 너무 궁금해요. 그게 역시나 이제 입으로 사실 설명하기 되게 힘들어요. 저는 어떤 옷을 보면 이 옷이 퀄리티가 좋다 안 좋다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디자인이나 어떤 디자이너,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이 디자인 자체에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단순 퀄리티만 봤을 때 좋다 안 좋다를 저는 바로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말로 설명되는 부분은 아니고 경험? 옷을 정말 많이 보면 자연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그러니까 올바른 눈을 가진 디자이너라면 사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자기 결과물이 뭐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다 카피를 하잖아요. 제가 그런 디자이너 정말 싫어하는데 아마 카피를 하는 본인들은 다 카피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자기가 카피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카피해서 나온 그 결과물이 자기가 카피한 오리지널보다 별로라는 거를 이 만든 사람은 알아요. 알죠. 알잖아요. 알죠. 근데 저는 카피를 했지만 오리지널보다 별로인 퀄리티로 카피를 했으면 저는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오리지널 입을 거면서 고객들한테 쓰레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후진 걸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후진 거라고 솔직하게 저는 단번에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를 속이진 못하겠죠. 그렇지만 손님들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복각을 했는데 오리지널보다 퀄리티가 그러니까 오리지널보다 퀄리티가 뛰어나게 카피를 하면 그건 복각이 되는 거고 오리지널보다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면 그건 카피가 되는 거다? 약간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그 카피를 하는 원본 자체의 대상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게 군복은 사실 주인이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없다고도 볼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복각 브랜드에서 군복의 디자인을 카피하는 거는 뭐 사실 카피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비즈빔의 옷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다? 그거는 재해석된 비즈빔 옷도 어느 정도 디자인이 다 재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하고 완전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버즈릭슨을 따라서 만든 거는 뭐 카피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카피된 거니까. 퀄리티라는 건 눈으로 바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건 고객분들이 많은 거를 다 경험해 보시면 솔직히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현실이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들을 많이 만져보시고 입어보시고 하시다 보면은 그게 생기는데 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검증된 브랜드를 진짜 모르겠으면 검증된 브랜드를 믿고 사시는 게 좋죠. 잘 알지 못하는 유튜버가 이거 진짜 좋아요 라고 하는 거는 저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진짜 체득해서 안 게 아니면 그 브랜드의 신뢰도를 믿는 게 부득이 퀄리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옷을 많이 입어보고 사보고 하다 보면 그 눈이 트이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해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확실히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점퍼를 입다가 50만 원짜리 점퍼를 입고 또 100만 원짜리 점퍼를 입으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거는. 근데 완전 다른 게임인데 이제 사람들이 10만 원짜리에서 50만 원 퀄리티를 원하는 거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인 거죠. 다들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원하나요? 그렇게 원하죠. 이거는 뭐 근데 이거는 좀 내용과 상관없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진짜 네. 자, 다음 책장 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네. 이거를 바지를 네. 2층에서 갖고 왔어요. 오. 2층에서 갖고 와서 믹스해서 입어봤습니다. 네네네. 근데 네. 되게 러프하게 입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갓 음. 나온 사람처럼. 네. 안에는 일부러 큰 사이즈, 라지 사이즈 웨스턴 셔츠를 입었고, 네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짬뽕입니다, 굉장히. 음. 그러니까 실장님이 해석하시는 방법과 제가 네. 이 브랜드를 해석하는 방법이 되게 다르다는 게 저는 재밌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일단은 저는 이 LVC죠, 이거.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멋지게 이렇게 가공을 이렇게 낡아 보이게 잘 가공된 바지를 입으셨으니까 위에가 조금 더 매끈했어도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 옷들이 조금 정돈되지 못했다는 게 좀 죄송스럽네요. 어우, 웨스턴 셔츠는 뭐 어떤 의도로 만드신 거예요? 웨스턴 셔츠는 제가 석중님이 웨스턴 셔츠를 좋아하시는 것만큼 네. 저 언제지? 한 2005년부터 한 2008년까지 제가 이베이에서 웨스턴만 꽤 많이 수집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좋아했던 거는 뭐 H바시도 좋았는데 저는 락 마운튼 거를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디자인이 너무 화려해서 플랩의 모양도 진짜 다양하고 저는 센 디자인을 워낙 좋아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웨스턴 셔츠가 갖고 있는 매력들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아주 이거 되게 옛날 디자인이에요. 되게 10년 전 디자인인데 오랜만에 다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좌우가 다른 주머니를 쓰는 게 그 디자인의 포인트였는데 그때 거를 되게 오랜만에 그냥 가지고 온 거라, 어떻게 보면 안테옥의 아카이브에서 안테옥을 그냥 꺼낸 거라서 지금에 맞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워낙 제가 옷을 좀 여유 있게 입으시라고 해도 워낙 꽉 맞게 입으셨던 고객분들도 많았고, 10년 전에 기억나시죠? 네, 알죠. 자, 제가 이 정도면 딱 좋은데 하면 크대요. 그때 입으셨던 고객분들은 지금 그 옷들이 다 여자친구분한테 와이프에게 가 있거나 지금은 다 여자분들에게 맞는 사이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실루엣으로 다시 그냥 풀어낸 거라 디자인적으로는 그냥 예전 거를 꺼낸 거 말고는 크게 제가 한 게 없습니다. 다음 책장도 볼까요? 네네. N3B 두 컬러. 두 컬러 다 입어보셨군요. 제가 왜냐면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옷들을 둘러보면서 네. 보라색 더플 코트도 있고 네. 주황색 N3B 정말 잘 안 만들 것 같은 네. 옷이거든요. 왜냐면 실상 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아우터를 이렇게 센 컬러를 잘 안 사시기 힘들죠, 사실. 스타일링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아우터를 보통 하나를 이제 큰맘 먹고 보통 한두 개씩 구매를 하시는데 네. 그렇다면은 올리브색처럼 아니면 블랙 이런 음.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거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거는 옷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사실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입어봤냐면 검정 바지를 입었을 때 두 네. 컬러가 다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저는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부러 검정 바지를 입었고 음. 그리고 두 가지 컬러를 같이 그냥 이렇게 매치를 해왔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되게 이거는 라지 사이즈밖에 없어가지고 라지 사이즈를 보는데 저한테는 살짝 크다고는 느껴졌어요. 라지 사이즈가. 네네네. 네, 저는 미디움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후드가 사실- 없는 디자인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만들고 싶었었던 이 N3B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온 게 후드가 없는 거를 만들려고 했던 게 첫 번째 의도였고, 그 다음에 제가 새로운 선으로 N3B를 만드는 게 이 디자인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네. 제가 원래 N3B는 후드가 거대하게 달려 있잖아요. 그쵸, 좀 부담스럽죠, 솔직히. 그래서 쓰면 이렇게까지 맞아요. 그렇죠. 털 이렇게 되는 털 이렇게 개털 같은 거. 네, 뻣뻣한. 그쵸. 예전에는 근데 그게 50년대, 60년대까지는 진짜 털이었어요. 아. 네, 그게 이후에는 이제 그 신테틱, 그 하얀 가짜 털로 바뀌었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 커다란 후드가 사실 쓰면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죠. 맞죠.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필요하시지 않는 부분도 사실 많기 때문에, 저는 후드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사실 옷이 약간 뒤로 넘어가게 하거나 걸리적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삭제를 하고. 네, 아예 후드가 없는데 N3B. 근데 N3B가 후드까지 달려있는 게 사실 아이콘인데 없게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색하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N3B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저는 N3B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 사실 뭐 50년대부터 80년대 느낌, 80년대 N3B까지 사실상 디자인이 정말 거의 안 변했어요. 소재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디자인 자체는 정말 클래식하게 유지가 되어 온 디자인이라 저는 그 부분을 되게 리스펙트해서 거의 그대로 가져갔어요. 제가 갖고 있는 60년대 N3B 빈티지에 거의 1대1로 대응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리지널에서 그대로 담을 부분들은 그대로 담고 실루엣적인 거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형을 했죠. 그러니까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 오렌지색 라지 사이즈 입으셨다고 했는데 뭐 막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몰라, 사진으로 봤을 땐 그렇게 안 커 보이거든요. 한 끗 차이긴 하지만 저는 이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너무 짤뚱하고 옆으로 넓고 그 다음에 제가 오리지널 N3B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부분이 차렷 자세하고 있는 레글런 소매예요. 이거 제가 좀 이따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오리지널도 옆에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팔이 차렷하고 있으면서 레글런 소매 하고 있는 게 예전 버버리 코트가 그런 소매거든요. 무슨 뭔지 아시죠? 말씀이시죠? 일단 레글런인데 거의 기역자로 되어 있는 거. 약간 그래서 실루엣이 약간 여기가 네, 안 이쁘게 동그래지는 거. 그래서 팔을 들면 여기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맞아요. 되거든요. 약간 주름 잡히고. 네. 저는 그 레글런 소매를 정말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레글런 소매의 흔적은 남기면서 사실은 이거 세딘 소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원래 일반적인 이런 자켓처럼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선은 레글런인 것처럼 흉내를 제가 가짜로 넣은 거예요. 뭐 아무튼 뭐 오리지널 같으면서도 오리지널이랑 다르고 그런 포인트가 좀 재밌는 부분이고, 작년 시즌에 이제 이 제품이 후드가 없는 N3B라는 타이틀로 오리지널이랑 같은, 그러니까 5, 60년대 느낌처럼 안쪽에 요즘 옷처럼 다운이나 이런 걸 솜 이런 걸 넣지 않고 실제 울 파일 안감, 그러니까 네, 울 파일 안감이 들어간 버전으로 작년에 만들었었는데 그게 정말 이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몇 분 만에 몇 분? 몇 분 만에 온라인에서는 몇 분 만에 막 품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시즌에 바로 리오더 하자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 옷이 만들어지는데 6개월 정도가 걸리는 옷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옷이? 원단 수입부터 네. 거기서부터 좀 잡아먹어요. 거기서 잡아먹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통상적으로 저희는 재생산을 잘 안 하는데 저희가 공장을 미리 잡아놓고 스케줄을 해놓고 뭐 스팟으로, 왜냐하면 일반적인 브랜드에서 리오더를 하면 만약에 공장 스케줄이 안 맞으면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빨리 스피드가 생명이니까. 그쵸. 왜냐면 고객들은 지금 돈을 기다리고 이렇게 막 빨리 내 돈을 가져가 하면서 일단 기다려 주시고 계신데 빨리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리오더돼서 나올 때 퀄리티는 의심해 보셔야 될 경우가 많아요. 제 퀄리티로 안 나올 때가 많아요. 특히나 그렇게 급한 리오더의 경우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당장 이렇게 내가 원하는 퀄리티가 아닌 옷으로 재생산이 되면 오히려 이건 좀 나한테 별로다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너무 오래 걸려서 재생산 못해요라고 말씀드리고 내년에 한번 해볼게요라고 해서 기획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다른 저희 이제 직원들은 당연히 잘 팔렸으니까 똑같이 기존에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자. 그러면 이거 무조건 잘 팔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저는 기존에 그 옷을 해주신 분들께 똑같은 걸 또 만들게 되면 그 옷의 희소성이 떨어지는 게 죄송스러워서
똑같이 안 만들었어요. 그치만 뭐 저는 이것도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안감이 울 파일이라서 그거는 오리지널 같은 레트로한 진짜 정통성의 매력은 있지만 사실 무겁고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운을 넣어서 훨씬 더 가볍고 따뜻하게. 예. 그치만 사실 디자인의 기조는 동일해요. 그래서 다운 버전이 더 마음에 드시는 분도 저는 계실 거다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울 파일 버전은 이제 언젠가의 미래로 그냥 남겨두고 저는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뭐 저는 아주 마음에 들게 나와서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싶은데 오렌지색은 뭐 구매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오렌지색 어려워. 오렌지색은 저희 올리브드랩 서비스의 시그니처 컬러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오렌지색을 되게 좋아하고 제가 군복에서 딱 열었을 때 오렌지색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레스큐를 위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오렌지색의 그 의미를 더 항상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오렌지색을 쓰는 거에 있어서 주저함이 1 정도는 있었지만 아무튼 주저하지 않고 썼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응? 보라색, 네. 오렌지색, 노란색, 뭐 이런 것들 과감하게 쓰시는 게 되게 브랜드를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아, 이거를 이 팬츠랑 이건 약간 제가 상상했던 느낌이기도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이 바지 같은 경우가 되게 포멀한 수트를 제가 비튼 거거든요. 이 기장도 의도를 하신 건가요? 기장은 저희 고객님들의 0.1%인데 네. 키가 190이 넘는 분이 진짜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제가 왜냐면 웬만한 바지 기장을 거의 다 180에 맞춰서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길 일이 별로 없어요. 없죠. 네. 근데 그 190인 고객분이 정말 한두 개 정도는 좀 긴 것도 만들어줘라. 라고 하신 게 저한테 좀 뇌리에 남아서. 그분의 나름대로도 고충이 있나 왜냐하면 어떤 바지는 수선을 했을 때 안 예쁜 바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포멀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울 수트, 완전 클래식한 수트 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선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바지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길게 만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다리가 짧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짧아요. 저는 네. 길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짧은 편은 아닌데 네. 제가 올려 입었는데도 상당히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는 의도일까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튼 클래식한 원단이기 때문에 수선이 엄청 간단해서 이거는 딱 적당히 잘라서 입으시면 되는 원단입니다. 안에 입은 니트는 콜라보처럼 보이던데. 할리 입으셨나요? 네, 할리. 네네. 그러니까 할리 오브 스코틀랜드라는 그 쉐기독 스웨터를 이것도 아마 제가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할리 스웨터의 퀄리티는 사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싸요. 정말 가성비 최고의 아이템인데 저는 이게 실루엣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쫙 달라붙고 기장도 길어요. 키가 되게 큰 사람의 기준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핏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리한테 해서 핏 바꿔도 되냐? 라고 했더니 바꿔도 된다. 다만 모든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왜냐면 절대 수량. 그것보다 일단 할리는 자기네들이 만들던 그 스펙, 원래 그 스펙으로 전 세계에다가 다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모든 할리 오브 스코틀랜드의 니트는 그냥 글로벌하게 팔리는 스펙이랑 똑같아요. 자기네 스탠다드 그냥. 네, 자기네 그냥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걸 바꿔서 바꾸고 나의 핏으로 바꾸고 내 브랜드 이름을 달아줘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데 그럼 모든 데이터를 다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코스 계산도 다시 해야 되고 기계가 짜질 때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는 걸 재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기본 아이템들 다 생산이 끝나고 제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는 언제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해줘 라고 생각해서 처음 작업한 게 이제 재작년에 이제 홈그라운 서플라이에서부터 할리랑 콜라보한 제품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할리의 핏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슬림하고 기장 길고 그랬는데 저희는 짤뚱하게 그렇다고 이렇게 크랍한 건 아닌데 적당한 위치에서. 적당하게 하고 품을 여유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님들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 이번 시즌에 제가 이걸 ODS 브랜드로 할리 콜라보를 만든 거는 그거보다는 핏을 조금 더 슬림하게 잡으면서 그러니까 아주 훌렁훌렁한 거는 사실상 되게 패셔너블하게 멋있지만 이 니트 고유의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리는 건 사실 몸에 밀착해야지 이 보온성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저도 아주 쨍기는 건 싫기 때문에 살짝은 더 몸에 붙게 만들지만 기장이나 어떤 다른 실루엣들은 제가 좀 더 편안하게 보이게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이 쉐기독 할리 브랜드의 되게 매력 중에 하나는 풍부한 색감이에요. 파스텔 톤도 그렇고 정말 매력적인 색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블랙이랑 화이트를 만들고 싶은 거죠. 블랙, 화이트, 그리고 그린, 올리브. 네, 네. 저 세 개가 오렌지와 더불어서 ODS 브랜드의 약간 시그니처 컬러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쉐기독의 그런 그 봉실봉실한 그 스웨터를 블랙으로 제안해드리고 싶었고 화이트로 제안해드리고 싶었어요. 보통 쉐기독 니트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쨍하고 비비드한 컬러의 니트가 네. 많이 생각나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컬러들이 너무 많고 비비드한 것도 의외긴 물론인데 했어. 예. 아. 그래서 컬러가 완전히 없는 걸로 쉐기독을 입는 거는 ODS에서 한번 입어보시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걸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마크 3 자켓을 입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 만들고도 이것은 정말 명작이다? 네, 그쵸. 저는 제가 만든 옷들을 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다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한 점에 부끄러움이 있다? 저는 그런 거는 디자인하고 싶지 않거든요. 용납이 안 된다. 저는 제 옷을 어디 내놔도 당당하게끔 만드는 것이 저의 기본 베이스인데 이 옷을 만들었을 때도 정말 이건 어디 내놔도 정말 이건 인정받겠다. 비록 매출로 이어지진 않을지라도 이 옷을 아는 업계 사람이 봐도 이건 분명히 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제가 제 블로그에 상세히 써놨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너무 길게 드려서 좀 제가 자중하도록 할게요. 되게- 야, 이 티셔츠를 갖고 오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아. 이 빈티지 리바이스 CS 좋아하고 실제로 지금도 음. 몇 벌 저도 갖고 있고 오. 개인적으로 흰색, 뭐 아이보리색 이런 거는 좀 갖고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짤뚱한 건 없거든요. 오히려 아. 조금 제가 뭐 사이즈를 큰 걸 사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도로 짤뚱한 건 없었는데 있더라고요, 2층에. 맞아요. 이게 네. 되게 초기. 그러니까 2002년인가 3년에 나왔던 LVC 티셔츠예요. 그렇구나. 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래도 최근 거여서 그런지 음. 실루엣이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원단의 느낌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쵸, 근데 그쵸. 느슨하게 짜진. 네. 실루엣은 조금 굉장히 다르고 이거 저는 이렇게 목 늘어나는 넥라인이 음.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 뭐가 닿는 거를 좀 싫어하거든요. 예, 여기 뭐 불편해요, 저는 여기. 네네. 근데 거기다가 또 LVC 바지에 제가 이 벨트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 이 벨트 저 네. 실제로 대한민국 1%? 0.1%? 너무 일본에서도 이 벨트만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 벨트가 왜 마음에 드는지. 근데 저는 네. 그때도 보자마자 이 벨트는 사고 싶다라고. 네네네. 그냥 바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러프한 어떤 미국의 어떤 네. 뭐 그런 약간 가난한 음. 느낌의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그냥 입어봤는데 지금 이 자켓도 너무나 마음에 들고 근데 이 모든 조합이 뭔가 이 안에서는 되게 저다운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그냥 이 아웃핏만 딱 봤을 때는 그냥 전부 다 빈티지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바이커 같기도 하고요. 이 옷 자체가 사실 되게 빈티지한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가죽을 제가 썼다 보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 안감 타탄 체크하며 뭐 아무튼 이게 다 그냥 빈티지 자켓 같아요. 저도 입었을 때. 그쵸. 네. 이 안감 진짜 비싼 거예요. 빈티지 자켓 같고 저는 이런 포켓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 포켓이
옷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다른 옷들도 포켓을 이런 식으로 짜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보통 이런 싱글 자켓, 가죽 자켓에는 많이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네. 없거나 그냥 네. 가로로 그냥 포켓에, 이렇게 그런 있거나 포켓이 많죠. 그냥 입술로 있거나 약간 이런데 아무튼 이거는 되게 빈티지스러운 원단이어서 좋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말씀하신 그런 빈티지한 느낌 되게 많이 받아서 좋았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이 자켓은 안 그래도 진짜 몇 년째 계속 사랑받고 있는 디자인이라 이번에도 2번째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거의 이 제품은 나오면 정말 바로 재고가 없어지는 느낌이라 이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유행과는 아예 상관없는 자켓이라고 생각해요. 완전 이거는 클래식이죠. 그냥 클래식이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저는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입은 거 자체가 지금 유행하는 스타일은 아예 아니잖아요. 그냥 그냥 이런 빈티지한 느낌 좋아하는 사람의 스타일이지. 그렇죠. 네. 근데 뭐 요즘에는 사실 저는 유행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되게 적절한 어떤 티셔츠의 위치와 뭐 자켓의 그런 거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 어떤 옷을 입던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진심으로 마음에 들면 그냥 자신감이 뿜뿜 생기지 않나요? 저는 그 애티튜드가 저는 패션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입었던 저 오늘 이렇게 입었는데 멋지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절대 멋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이건 근데 너무 강요인 것 같아서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고객분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데서도 저는 이렇게 말씀 되게 많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유튜브도 보고 막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뭐 돌고 돌아 어떻게 됐든 결국 저는 옷을 입는다는 행위 자체는 너무나 즐겁고 평생 가져가셔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벗고 다니실 거 아니니까. 근데 뭐 크게 돈 드는 거 아니라면 이왕이면 신경 쓴 쪽이 훨씬 더 재밌고 그리고 훨씬 더 득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즐기면서 늙으셨으면 저도 그렇게 늙고 싶고 그렇게 늙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스타일을 찾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그거를 물어본다고 해서 그걸 대답해주는 사람이 결코 정답을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지금 당신 멋있어요. 지금 완전 짱이에요. 이렇게 그 답은 전 오답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스스로 연구하시면서 만들어 나갔을 때 진짜의 멋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아무튼 이 착장을 봤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이 색은 참 정말 좋아하는 색이에요.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이거는 정말. 원단이 갖고 있는 원래 로우 컬러. 아무런 염색을 하지 않았을 때 원래 갖고 있는 면 원단의 색깔이 사실 이 색깔이거든요. 약간의 미색. 그쵸. 이거 근데 그쵸. 하얀색 아닌데 그렇다고 베이지 아니고 에쿠르 아니고 이거를 저는 사실 로우라고 부르긴 하는데 생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면직물이 아무런 염색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색. 약간 근데 어떻게 보면 누런색이다. 그리고 삼배. 저희 상복 있잖아요. 사실 그 삼배도 염색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천연의 색이에요. 그런데 삼배는 좀 더 누렇고 코트는 그거보다 좀 덜 누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코튼의 원래 색인데 이 색은 사실 판매가 쉬운 색깔은 아니긴 해요. 그래요? 네, 제가 겪었을 때는 항상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생색 생색이랄까? 이 컬러는 그 멋내기에 너무 좋은 색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만 걸쳐도 되게 간단하잖아요. 흰 티에 위아래 그냥 바지, 자켓. 근데 맞아요. 그런데도 그냥 멋있는 사람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제 스스로. 그쵸. 근데 다른 액세서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근데 깨끗한 이 느낌 자체를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때가 더해지면 더 좋겠다. 저는 흰 바지 잘 안 빱니다. 그죠. 여기에 뭐 삼겹살 먹다 기름을 흘리던
그 다음에 뭐 페인트 칠하다가 칠하는데 좀 페인트가 묻건. 묻건, 그 다음에 김치 국물이 떨어져서 여기가 핑크색, 빨았을 때 핑크색 예쁘잖아요. 그리고 펜이 이렇게 잉크가 한번 이렇게, 젖어서 되건. 근데 이런 옷은 볼펜으로 낙서를 해도 되게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화지 같은 그런 느낌인데, 기본적으로 밝은색 하의는 남자분들이 일단은 조금 쉽지 않다고 두려워하세요. 왜냐면 어디 앉을 때 맞아요. 뭐 깔고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냥 앉아도 될 텐데. 그냥 앉아도 사실 돼요. 그렇게까지 때가 안 타긴 해요. 면은. 맞아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신발 매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신발 매치.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흰색을 많이 운동화를 신으신다거나. 아무튼 저는 근데 위아래를 하얀색을 입었을 때는 아래는 무조건 어두운 톤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브라운이나 블랙이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밝은 색깔 그 팬츠에는 무거운 컬러가 훨씬 나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밝은 똑같이 신발을 신으면 떠 보여. 예, 그리고 약간 천사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야 약간 뭐 딱 정답이다, 뭐 무조건 이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쪽이 훨씬 보기 안정감이 좋다. 있어 보인다. 네네네.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거를 일부러 스몰 사이즈로 입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레이어링 되는 느낌이 좋았거든요. 티셔츠 보이고 네. 그다음에 자켓 보이고 그 위에 또 위에 또 보이고 자켓이. 그쵸. 안 그러니까 이런 그래도 이 안에 입은 이 자켓도 되게 클래식한 워크웨어 디자인이긴 한데, 이 위에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피쉬테일 파카를 기장을 컷오프한 거거든요. 되게 매력적인 옷이더라고요. 오, 이 옷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피쉬테일 파카가 네. 저도 오늘 피쉬테일 입고 오긴 했는데 네. 뭐랄까 은근히 좀 다리가 짧아 보이기도 하고 음. 뭔가 활동할 때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독특한 밸런스죠. 사실 네. 그 피쉬테일 파카, 오리지널 파카의 그 기장 밸런스는 좀 희한해요. 사실 좀 유독 특이해요. 군복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좀 특이하긴 한데, 거기서만 볼 수 있는 매력이 확실히 있긴 있는데 그거를 커팅을 해놓으셨을 때 그거의 매력은 가져가면서 훨씬 활동하기 편하고 되게 저는 패셔너블한 옷이라고 느꼈어요. 이 옷 자체를. 네. 그냥 군복 뭐 혹은 군복에서 당연히 어떤 요소들을 가져왔지만 군복이라는 느낌은 아예 안 들고 어떤 또 다른 장르의 어떤 옷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쵸. 저는 사실 이 피쉬테일 파카의 기장을 컷오프 한 스타일이 사실 제가 처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컷오프 형태의 스타일을 재해석한 몇몇 브랜드도 국내에 있었고 해외에도 있었기도 한데, 이거가 사실 제가 처음 본 건 사실 2000년대 초반에 헬무트랭이었어요. 헬무트랭이 이걸 그 옛날에 했었고, 그리고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 브랜드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시작이 헬무트랭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왜 컷오프 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도 알고 있고, 일본 브랜드에서 그걸 냈을 때도 이 사람은 그걸 알고서 한 거구나 라는 걸 전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헬무트랭한테 받았던 그 영감을 제 브랜드에서 이걸 실행을 해본 건데, 저는 이제 그거랑 좀 다른 분위기로 헬무트랭이 컷오프 했던 것보다는 전 좀 더 짧게 컷오프 했어요. 마치 이쯤에서 가위로 잘라볼까 하는 정도로 조금 더 댕덩하게 자른 거거든요. 저는 그 자켓과 소매 기장의 이 밸런스 중에서 한번 클래식 수트 자켓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매보다 기장이 길죠. 네. 그리고 코트는 소매보다 압도적으로 기장이 길잖아요. 뭐 코트 종류마다 다르지만, 근데 어떤 옷인가에서부터 몸판 기장보다 소매가 더 길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런 아이템이 이제 점점 기장에 대한 밸런스가 바꿔가면서 아이템의 성격이 정해지는데, 저는 제가 만드는 옷 중에 소매 기장과 몸판 기장이 거의 일직선상에 있는 옷은 거의 아예 없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옷들이 세상에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밸런스를 지키다 보면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유별나게 특이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포인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될 거면 몸판 기장이 더 짧은 게 낫다라고 해서 제가 그 정도 선에서 기장을 자른 거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또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하나가, 전 주머니를 다는 거를 정말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는데, 다만 난데없는 데 달리는 걸 정말 싫어해요. 불필요한. 네.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 해외 브랜드도 있지만 국내 브랜드에서 종종 마음에 안 드는 브랜드, 참 잘하는 브랜드인데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거는,
그럼 아래쪽에 주머니를 넣기 때문에 위쪽에도 주머니를 넣어야겠어. 근데 위쪽에 주머니를 넣다 보니까 여기가 이만큼의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 정도 넣었을 때 적당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주머니를 넣어요. 근데 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불편해요. 네, 네, 저는 그렇게 했으면 그거는 올바른 밸런스를 찾지 못한 거다. 그래서 그거는 보기에는 여백의 중간쯤에 잘 들어가 있으니까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사용으로는 불편하다라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봤을 때도 예쁘면서, 그러니까 밸런스적으로 예쁘면서 실제 손이 넣었을 때도 편한 게 좋은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 피쉬테일 파카 오리지널은 주머니가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달려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그거를 제가 적당한 밸런스에 적당한 크기로 바꾸고, 뭐, 아무튼 해석 변형된 부분은 되게 많은데,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 오리지널에 제가 리스펙트하는 부분들은 이게, 이거 또 얘기가 또 길어서 죄송합니다. 군복에서 막연하게 사람들이 인스퍼레이션을 얻는다고 하는 거에서, 저는 그 취지 자체는 너무 좋지만, 그 군복이 갖고 있는 진짜 매력을 모르고 막연하게 인스퍼레이션 받는 옷들을 봤을 때 저는 그게 정말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옷을 실제로 아마 눈앞에 두고 보는데도 그 특징이 뭔지 모르는 디자이너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저는, 이거 또 자랑해서 죄송하지만. 해주시죠. 네. 제가 패턴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군복 중에 군복을 보다 보면 와, 저를 감동시키는 패턴들이 가끔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느낀 건데 여기에 이런 기술을 여기 넣었다고? 40년대에? 그럴 때가 저는 너무 그걸 발견했을 때 너무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재해석이 돼야지. 그러니까 뭐 주머니에 이걸 살리고 이런 디테일을 흉내낼 게 아니라 이걸 흉내내야 되는 건데 그거는 하나도 흉내 안 내고 단순히 겉모습만 흉내내는 군복을 보고 여기에서 영감을 얻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얘는 잘 모르는 애구나. 저는 딱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피쉬테일 파카도 되게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원래 이 피쉬테일 파카 옛날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었던 거 아시죠? 빈티지.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오리지널 군복이 상태 좋은 걸로 사려면 지금 막 40~50만 원 정도 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들떠도 안 봤던 옷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아이코닉한 옷이 많은 됐잖아요. 빈티지 옷들이 이베이에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헐값이었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들. 그래서 이베이가 정말 이베이는 진짜 말도 안 됐죠. 보물섬이었죠. 보물섬. 이베이도 그렇고 뭐 동묘도 그렇고 광장시장도 그렇고 2000년대 초반에는 정말 무혈입성이었습니다. 거기가 다. 진짜 천국이었는데. 근데 막 그런 거를 막 5,000원, 10,000원에 막 사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얼마나. 근데 지금은 뭐 그만큼 수요가 많아진 거니까 또 가치 부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뭐 마지막으로 이 워크팬츠. 워크팬츠는 그냥 빈티지 워크팬츠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만든 거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빈티지 워크팬츠 중에서 제가 리 거랑 칼하트 거랑을 그냥 제가 입어보면서 비교해보면서 이건 뭐 더 이상 더 완벽한 게 나올 수 없겠는데? 완벽한 톤 손댈 데가 없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적으로는 사실상 거의 그대로 했지만 엉덩이 쪽의 패턴만 좀 달라요. 저는 그 예전 워크웨어 특유의 엉덩이 쪽 패턴이 혹시 그거 약간 이렇게 네모지게 똥 싼 느낌 되는 느낌? 네네네. 그게 매력 포인트이기도 한데 그 당시에 원시적인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만들 때.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나? 더 예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살짝 다듬었지만 그렇다고 오리지널의 그런 특유의 그런 투박한 느낌은 그대로 살려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거는 패브릭과 어떤 메이킹이 현대적으로 바뀌었지만 뭐 옷 자체는 사실 빈티지랑 거의 다르지 않다 라고 해서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안태욱 디자이너님의 실장님의 새 브랜드를 입어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아이템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힘이 되게 크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 진짜 허투루 만들지 않았구나. 제가 안쪽도 까보고, 뭐 풀러 있는데도 뭐 디테일을 보고, 뭐 지퍼뿐만 아니라 뭐 이런 부자재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요소들이 이게 다 의도가 된 것들이구나가 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캐릭터가 굉장히 강한 하나하나의 옷들이 합쳐졌을 때는 역으로 이거 되게 무난한데? 되게 쉬운데? 되게 편한데? 보기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아이러니한 일이었거든요. 센 놈들이 모였는데 네. 그것들의 조화는 굉장히 여유로웠다라는 느낌. 네. 그러니까 전 사실 제가 코디를 제안하거나 고객분들한테 어떤 룩을 사실 제안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저 스스로가 저는 제가 어떤 옷을 입을 때 오늘 이렇게 보이게 멋있게 입어야지라고 사실 옷을 입지 않은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저는 아기 때, 어릴 때 당연히 멋을 많이 부렸죠. 멋을 부리면서 이 멋 부려보고 저 멋 부려보고 다 해봤는데 저는 그런 기본 애티튜드가 저는 별로 안 돼 있었어요. 사실 멋있으려면 다른 게 다 좀 따라줘야 되거든요. 뭐 헤어, 액세서리,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뭐 수염, 뭐 생김새, 사실 생김새도 좀 중요하잖아요. 생김새, 느낌, 네, 생김의 느낌. 네, 그리고 뭐 체형,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멋있게 막 이렇게 대단한 것도 입어보고 핫한 것도 입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그냥 멋모르고 입었는데 결론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그런 거가 안 어울린다가 제 결론이었고 저는 나는 멋을 부리는 것이 좀 어색하다라고 스스로 좀 판단을 언젠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스타일을 보여주는 브랜드에 대해서 저는 되게 동경심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것들로 가볍게 조합한 것 같은데 이 룩이 너무 멋있다. 저는 그렇게 브랜드 잘 만드는 사람 보면 이건 내가 못하는 영역이니까 저 사람 진짜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아이템 하나 만약에 그냥 이런 자켓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나는 되게 멋있게 완성도 높게 그리고 그냥 흔한 거랑 좀 다르게 단단하게 잘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아이템 하나하나를 만드는 어떤 공학자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옷을 만들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입을지는 고객분들이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거로 좀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옷은 잘 만들어진 옷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스타일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죄송한데 이거는 당신의 몫이에요 라고 저는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옷이 너무 좀 어떨 때는 무겁게 느껴지실 때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저도 막상 이것들을 다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 그냥 사실 옷 하나거든요. 되게 심각해 보이고 세 보이는 막 뭐가 덕지덕지 달린 옷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옷도 사실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옷에 들어가는 제 에너지나 어떤 무게나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니까 이제 그거는 보시는 분들은 그냥 느낌대로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 어려움을 당연히 모르셔도 되죠. 끝으로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뭐 몇 년이 지난 옷이건 간에 언제든지 고쳐드린다. 그리고 뭐 질문 이미 판매가 끝난 옷인데도 그런 중고 거래를 위해서 댓글들이 달린다 라고 했을 때 안태욱 디렉터님이 만드시는 옷은 사실 아예 트렌드와는 상관이 없는 굉장히 클래식한 옷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클래식한 옷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옷은 굉장히 트렌디하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한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옷들을 몇 년간 쭉 입어보면서 느낄 수 있는 매력과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년이 지난 옷을 고쳐드리고 약간 이런 것들은 안태욱 디렉터님이 정확히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 그리고 고객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소구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스펙테이터나 지금의 스펙테이터나 같이 입었을 때 그 멋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 옷이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히 만들긴 하지만 저는 이번 시즌에 옷을 만들었지만 사실 이거 이번 시즌만을 위해서 만든 옷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옷을 만든 지 제가 옷이라는 것을 지어본 지 20년 정도가 됐어요. 더 됐구나. 저 44살이죠. 22년. 네, 22년 22년 정도 프로로서 옷을 만들었었고 프로가 아닐 때부터 옷을 만든 걸 생각하면 조금 더 되긴 했는데 제가 그 정도의 시간 동안 옷을 만들면서 많은 수많은 트렌드와 많은 과정들을 나름대로 지켜봤을 거잖아요. 근데 물론 40년을 보신 분, 50년을 보신 분과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는 제 옷가 만드는 옷의 완성도 그리고 어떤 스타일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번 시즌에 이건 딱이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옷을 만들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왜냐면 제가 그런 옷들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밀리터리 빈티지는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좋아했던 디자이너의 아카이브들을 보면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멋있잖아요. 지금 라프 시몬스 20년 전 옷들 보면서 지금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사실 그 옷들이 외면받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베이에서 똥값이던 맞아요.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 옷이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확실한 무언가가 오리지널리티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독보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봐도 멋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스펙테이터를 만들 때 깨달았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옷을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퀄리티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 지났는데 갑자기 사가서 떨어진다. 물론 관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원단이나 좋은 자재를 쓰고 좋은 봉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봤을 때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는 이게 5년 뒤에도 여전히 멋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장 트렌드랑은 솔직히 전 트렌드를 잘 모르기도 하고 저는 20년 전의 트렌드나 지금의 트렌드나 10년 전의 트렌드나 전혀 정답이 없다는 걸 봐와서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정말 아이덴티티가 있거나 오리지널리티가 확실한 옷이라면 저는 저도 그런 브랜드를 좋아하고 제 브랜드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안태욱 디렉터님과 함께 대화를 좀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안태욱 디렉터님의 이 듀펠센터 장안동에 위치한 혹은 웹사이트 방문해 보시면은 분명 말씀하신 것들이 곳곳에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펙테이터, ODS, 홈그라운 서프라이 모든 브랜드들이 디렉터님의 어떤 취향을 듬뿍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영상 끝에 여러분들이 좀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나누기로 하고 이거를 저희가 너무나 오래 얘기했지만 아주 짧게 편집을 해주세요. 보냈을 때 인터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어디에 뭔가 같이 링크를 걸어준다든가 약간 이런 것도 한번 저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괜찮으시다면. 네네네. 저는 그거가 되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네. 보면서 와 이랬었구나.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든 좋으니까 네.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몇 명이 볼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정말 100명이 보고 그거보다 많이 보죠 당연히. 아무튼 근데 이거를 보는 사람의 한 5% 10%가 딱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점 이 부분을 5% 10%만이라도 느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까요?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저도 오랜만에 진짜 말을 많이 했는데 네, 재밌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